떡가베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말대로 원룸에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세멘트 벽에다가 그대로 붙이는 게 떡가베인데요. 단열이 안 좋고요. 방음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더시 대표 김준입니다. 어제 석고를 전부 다 쳤는데요. 계획 변경이 조금 있게 돼가지고 여기다가는 원플라이, 석고 한 장만 치고 이 상태에서 페인트를 뿌리고 가구를 마감하는 거였는데 놓고 나서 근데 저희가 현장 상황이 오른쪽 벽면에 문틀 사이에 1대1을 만들어야지 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는 페인트 투프를 치고 석고보드 2장 치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페인트 작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상을 놓고 나서 콘센트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석고보드를 2개 붙일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고보드로 2개 치게 되면 단열 효과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투프를 쳐가지고 단열 효과 겸 페인트 마감이 잘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원풀 칠 때는 밑에부터 했는데 저희가 위에부터 쭉쭉쭉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드를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는데요. 본드를 군데군데 발라주시고 사들도 타카핀으로 고정을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타카 쳐가지고 면이 깔끔한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레벨 한번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로 원장을 석고보드 선에, 레벨 선에 맞춰서 붙여주시고요. 본드가 고정될 수 있게끔 사교 타카핀을 옥상에다가 박아줍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석고를 맨 처음 원풀 칠 때는 밑에서부터 쳤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석고 원풀이 경계면을 이제 투풀에서 가려면은 좀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투풀 칠 때는 원풀이랑 다르게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 이음새가 겹치도록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석고보드는 옆면에도 본드 작업을 해주셔야 옆면과 붙을 때 견고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옆면도 꼭 본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 같은 거 인테리어 할 때는 목공 본드를 쓰지만은 원룸이나 큰 현장에서는 석고 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루로 돼 있고요. 물을 희석해서 떠바리를 한 다음에 박는 방식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고 본드는 한 포에 20kg고요. 물을 희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가 있는데 떡가베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말대로 원룸에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세멘트 벽에다가 그대로 붙이는 게 떡가베인데요. 단열이 안 좋고요. 방음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상을 걸고 석고보드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게 이중이다 보니까 차음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단열 효과도 무수성이 있습니다. 항상 타카를 쓰신 다음에 다 쓰시게 되면 허공에다가 타카피를 빼시고 허공에다가 싸주셔가지고 타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정성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석고보드가 한 장이 9.5T, 그러니까 2장을 쳤으니까 19mm, 거기다가 목상이 28mm, 30인데 플러스 19mm 더하시면 벽 두께 총체적으로 콘크리트 벽면에서 나오는 면까지의 상의 거리, 두께가 보강됐기 때문에 이 정도 벽이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현장에서 목공 본드를 바닥에 두다가 터져가지고 석고보드에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차후에 페인트 작업을 하실 때 페인트가 안 묻는 경향이 있거든요. 잘 안 묻어가지고 그 점은 현장 관리 잘 해주시고 본드가 석고보드에 묻지 않게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전선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이쪽도 뚫는 걸 보여드릴 거고 재단을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다시 한번 대주시고요. 가로가 345mm, 높이가 105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하시고요. 커넥터 위치,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뚫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밑에 종이 쪽만 걷어내시면 네모난 형태의 콘센트 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가로, 세로 위치를 재주신 다음에 그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참고 쭉 내리시면 됩니다. 부숴주시고 종이 쪽을 잘라내시면 석고보드가 재단이 되었습니다. 안 맞는 경우에는 옆면을 좀 갈아내시면 석고보드는 갈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갈아주시면 면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는 거 보니까 기계가 하지 않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수동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모서리에다가 본드를 작업을 해주시고요.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레벨선에 맞게끔
맞춰주시고요.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이 잘못되면 전부 잘못되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섞어보드 투플라이 두 개를 씌우는 게 완성이 됐고요. 투플라이니까 페인트 작업을 한 다음에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걸레바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걸레바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튀어나오기 때문에 가구를 놓칠 때는 걸레바지를 없는 상태에서 놓으셔야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시고 페인트를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상은 다 걸었고요. 섞어보드 원피 한 개만 쳐가지고 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마감을 하려는 거는 허리 밑에, 하바키라고 하거든요. 허리 밑에는 타나목으로 하고 띠를 돌리고 그리고 위에는 세라믹 하판을 통해서 칠판처럼 만들려고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하중을 많이 버티는 내장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피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섞어보드 한번 붙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왼쪽 벽면, 벽면을 완성을 했고요. 서재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벽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벽면, 필름 마감하는 벽면입니다. MDF로 제가 시공을 할 거고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모딩이 지나갈 거고요. 이제 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다 안 걸었기 때문에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도 거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